사람들 자꾸 이렇게 예전의 관점을 보려고 하거든요. 강남 가면 압구정이지 또는 음마지 하는데, 강남구 커뮤니티 보면은 수서 이루는 강남을 안 친단 말도 있고, 뭐 테헤란, 태북, 테난 말도 하는데 그냥 말장난일 뿐이에요. 눈치 빠르고 감각이 좋은 분들은 이미 이런 쪽을 보고 있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도시문헌학자 김시석입니다. 요즘은 전국을 다니면서 어디를 가도 강남으로부터 몇 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019년 6월에 노량진에서 받은 이거 부채, 장승배기의 아파트를 만들면서 강남 생활과 연결된다는 게 강조되는 거예요. 동작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서반포 동잠실이라고. 서반포인 거죠. 또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수집하는데, 정치적 이벤트라는 거는 사람들이 욕망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이거 수집했는데, 서부 강남 시대를 열다. 이런 말이 좀 재밌는 게 왜 재밌냐면, 원래 관악구나 동작구는 동강남이었어요. 영등포가 강남일 때는 강남의 동쪽이거든요. 그걸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영동인 거죠. 서울이 세 개의 핵이 있을 때 사대문과 용산이 존재하는 강북지역, 그리고 영등포권, 그리고 영등포 동쪽, 동작구 관악구 있고 이쪽에 반포죠. 지역은 동강남이었습니다. 근데 영등포가 힘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서부 강남이 되는 어떤 그런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자료들이라 재밌어 하면서 수집을 했습니다. 강남이 이렇게까지 중요시 되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강북을 비우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너무 성공했기 때문인 거죠. 그거는 강남을 키우려고 키운 게 아니라, 강북의 인구가 줄어야 두 번째로 북한, DPRK, 조선민주인민공화국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을 수월하게 치를 수 있다고 하는 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강북을 비우려고 하는 정책이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사실은 강북은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강 북쪽에 경기도 쪽을 가도 강남까지 몇 분 걸리나 말을 하지, 서울역이나 뭐 광화문까지 몇 분 걸리나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3핵 중에 강북핵은 힘을 잃어버렸다. 한편 영등포인데, 이쪽들은 옛날 영등포의 권역들이었는데 영등포란 말을 안 해요. 영등포 앞에 가도 제2강남이 되겠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첫 번째 강남이신데 무슨 제2강남입니까? 영등포의 존재 의미는 원래 인천이 존재했기 때문에, 인천이 힘을 가졌기 때문에 인천과 서울 강북을 잇는 결절점으로서 영등포가 중요했던 거였어요. 근데 이 인천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서해안 지역이 중국이 자유국가일 때, 그 전에 거슬러 가면 이제 일본의 괴뢰 정부들이 있었죠. 또는 이제 중한민국이 있었을 때, 그때는 인천, 군산, 목포 등이 무역을 하던 항구로 번성했었어요. 근데 국공대전이 끝나고 나서는 서해안이 최전방이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DMZ만 국경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서해안도 국경이에요. 최근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말을 했죠. 밤에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사우스 코리아는 일본과 중국 사이에 떠 있는 섬이거나 항공모함처럼 보인다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단순하게 북한으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거대한 최전방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그러다 보니까 인천이 국경 도시로서 기능하게 되면서 그 상업적 활력이 떨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 미군 부대가 부평에 큰 게 있었는데 에스컴시티라고, 그 대부분 포항 같은 데로 남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외관이라든지. 인천에 힘이 빠지니까 덩달아서 영도보다 힘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강남만 남게 되는 3핵이 1핵이 됩니다. 전 그래서 강남, 나아가서 서울의 미래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3핵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중심으로 한 사대문과 용산이 한 덩어리고, 여의도와 영등포가 한 덩어리고, 강남이 한 덩어리였는데, 강북 사대문 쪽은 이른바 종로 비우기 하면서 사실상 야외 박물관으로서 길을 가고 있어요. 한편 영등포 구이지만 여의도는 사실은 영등포하고 다르거든요. 역전하고는. 그래서 이 용산이 현재 강북의 일부 기능을 물려받고 있고, 뭐 아모레 퍼시픽이 아주 결정적 계기였죠. 그리고 최근에 용산 정비창 전면구역 개발 등 1기 오세훈 서울시장 때 못했던 용산 정비창 개발이 약간 범위를 줄여서 이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기 오세훈 시장 때 용산 개발이 실패하면서 위례와 용산을 이으려고 했었던 위례 신사선이 무산된 게 좀 마음이 아픕니다만, 이 용산 지역과 마포, 그리고 배후인 서대문, 은평 일부, 그리고 여의도가 묶여서 새로운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저의 관측입니다. 그리고 강남은 강남에 머물지 않고 점점 내려가고 있다. 어떤 식으로 내려가고 있냐면, 강남 4구인 분당, 5구인 판교 등등 이어지면서 계속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점 기능을 하고 있는 게 수원 동부에 자리하고 있는 삼성전자죠.
반도체 벨트를 통해서 확장 강남이 뻗어나가고 있고, 이건 이미 경기도를 넘어서 천안, 아산 사이에 있는 아산 신도시, 그리고 청주 북부의 오송까지 가고 있어요. 이 배후를 가지고 있는 강남으로서 강남의 축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고로 재편될 것 같습니다. 이 3등 벨트가 뭐냐면 말하자면 반도체 벨트라는 거죠. 이게 지금 강남의 힘인 겁니다. 답사하거나 임장할 때도 도시를 서울, 경기 이렇게 지하철을 끊지 말고 교통망과 산업망을 통해서 뛰어넘는 초과형적인 망으로 보셔야지 실체가 보인다는 걸 강조하곤 해요. 강남이 그렇습니다. 강남의 힘은 강남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배후대 지역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최정점으로서 강남이 뜨고 있는 겁니다. 현재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지선 유세를 할 때 첫 유세와 마지막 유세를 여기서 했어요. 사당역에서 했습니다. 경기도지사 유세인데 사당에서 했다는 게, 왜냐면 여기 사당 이수 상권은 사실상 경기도 사람이 먹여 살리고 있는 상권이거든요. 교통의 요지입니다. 경기도 남부 사람들이 서울로 들어오는 이런 상권들을, 그러니까 경기도가 서울과 만나는 지점들을 파악하고 이 서울, 강남과 전국이 만나는 지점들을 파악하는 게 강남의 미래를 읽을 때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빨간 표시해 놓은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 그리고 양재역부터 신논현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 그리고 삼성역부터 봉은사역까지 이 라인들이, 그리고 여기 잠실, 환승센터, 여기가 경기도와 서울이 만나는 접점들입니다. 여기 상권은 서울 강남만 잘해서 만들어진 상권이 아니에요. 여기 상권의 절반은 경기도 사람들입니다. 그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만나가지고 여기서 한잔하다가 밤 11시 되면 이제 서울 사람은 집에 가죠. 시내버스, 마을버스 타고. 경기도 사람은 이때부터 제2의 삶이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빨간 버스, 3,000번 버스 타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화성도 내려가고 평택도 내려가고 심지어 천안도 내려가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고 있는 게 강남의 상권. 이때 이제 강남의 부자들은 여기 아쿠 청담에서 조용히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언덕 마을에서. 그리고 이 노란 건 뭐냐면 전국구 상권입니다. 전국구 결절망이에요.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남부터미널. 남부터미널도 힘이 떨어졌죠. 그리고 점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수서역. 그래서 수서역은 또 뭐가 중요하냐면 GTX-A가 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요 삼성역과 봉우사역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의 하나의 세트이기도 해요. 강남의 중심이라고 하면 한때 강남구였는데 그 중에서도 강남구 북부였죠. 압구, 청담, 학동. 근데 제가 볼 때는 미래의 강남의 핵심은 강남구 북부가 아닌 서초구 북부, 그리고 잠실 롯데가 있는 송파구 북부, 그리고 강남구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의 접점 지역인 강남역 또는 강남 남쪽 끝, 수서 1호의 동쪽 지역인 수서역까지, 그리고 그 넘어서 존재하는 문정, 장지, 이런 것들로 확산돼 가고 있다. 늘 변화합니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강조했잖아요. 땅이 운명이라는 건 없습니다. 토목기술의 발달, 교통망의 변화를 통해서 움직여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 자꾸 이렇게 예전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 하면 압구정이지 또는 음마지 하는데, 강남구 커뮤니티 보면은 수서 이루는 강남으로 안 친단 말도 있고, 뭐 테헤란, 태북, 테난 말도 하는데 그건 말장난일 뿐이에요. 눈치 빠르고 감각이 좋은 분들은 이미 들은 적 보고 있는 거죠. 강남구에서도 북부가 아닌 남부나 중부나 아니면 강남과 접점을 이루고 있는 서초나 송파구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밈 중에 하나가 이른바 반포자이라는 밈인 거고,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같은 경우도 그냥 영동대로 강남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송파구 북부에 마이스단지와 연결해가지고 국제교류 거점지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국제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잠실지구를 개발하면서 이런 개념을 내세웠습니다. 5핵 연안식 개발. 5개의 핵을 체인처럼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코엑스부터 종합운동장, 지금 롯데가 있는 쪽, 그리고 몽촌토성, 그리고 풍납사거리까지 5개의 핵을 만들겠다. 이 중에 현재 올림픽공원과 풍납 쪽은 힘이 떨어졌고요. 요 롯데부터 코엑스까지 연결되는 방식이 사실상 요즘 서울시나 정부가 말하고 있는 국제교류 거점지구인 거예요. 뭐 이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는 강남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강남구와 송파구가 함께 만들어내고 있는. 그러니까 강남을 보더라도 강남 3구와 주변 지역의 관계를 봐야지 미래의 움직임이 보이는 거고, 강남 3구를 보더라도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보는 게 아니라 구끼리의 연접 지역을 봐야 기회가 생깁니다. 전통적인
부촌만 바라봐가지고는 미래가 안 보인다.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이나 갤러리아가 아니라 서초동에 있는 서초 강남터미널에 있는 신세계가 세계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것은 대단히 시사적인 사건입니다. 강남의 미래는 그렇게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벨트, 즉 반도체 벨트라는 거. 지금 한국이 새로운 부가 탄생하고 새로운 거점이 탄생한다면은 현재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은 반도체밖에 없어요. 전 그래서 이게 지금 강남의 단점이라고 보는데, 만약에 삼성전자 본사가 타워팰리스 자리에 들어왔다면은 개포 대치부터 시작되는 반도체 벨트가 탄생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수원 동부부터 시작하고 있잖아요. 물론 R&D 센터가 양재에 있지만 가보면 거긴 너무 산속에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거점이 시작되기에는 미흡합니다. 지형이 개방적이어야 돼요. 서초 강남에 비해서 송파가 개방적이면서 이게 새로운 축이 시작되게 된 지형적인 조건을 줬거든요. 마찬가지로 강남 상구 지역들 주민들은 자꾸만 균질화를 시도합니다. 원래 부자들은 그래요. 비싼 사람들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다른 계급 계층의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은 고립돼 버려요. 그게 강남 북부의 상황인 거고 성북동, 이촌동, 한남동의 상황인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죽습니다. 새로운 활력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활력은 송파구부터 시작되는 강남도 삶의 양식의 확장 강남의 시작인 거고, 그 결정점들은 현재 충청도까지 내려가 있다. 현재 준비 중인 다른 책에서 왼쪽 삼각형은 화성평택, 천안, 아산, 당진, 서산이 만들어내는 공업축, 그리고 오른쪽은 오송, 오창, SK하이닉스 총주공장이 이뤄내고 있는 발전축, 그 왼쪽은 서해선 철도, 오른쪽은 수도권 내륙선과 중부 내륙선 라인. 이 중부 내륙선이나 수도권 내륙선은 판교나 수서에서 시작하게 되죠. 이 노선들을 따라서 미래의 부가 새로 탄생할 겁니다. 이 지역들이 뭐 강남을 대체한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새로운 강남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죠. 제2의 강남들. 늘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제2의 강남 어디냐고. 이렇게 늘 말씀드려요. 말씀드리는데 거기 비싸지 않냐고. 하지만 더 커질 거다라는 거. 그리고 이 축들은 근본적으로 강남을 향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강남은 아마 전쟁이 터져서 한국이 멸망하지 않는 한 좀 축으로 아마 확립될 겁니다. 서울의 3핵 중에 이 두 핵은 힘을 잃었거나 하나로 통합되고 있다는 거. 저는 이런 부동산 광고도 잘 수집을 하는데 저희 집 앞에 이런 게 꽂혀 있더라고요. 운정 아파트 광고를 하면서 GTX-A가 24년 하반기 개통 예정이라고. 이거 실패입니다. 24년 말에 개통했죠. 그리고 서울역까지 10분대라고. 이런 거짓말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파주시에서 낸 공식 자료예요. 시정 홍보지인데 서울역까지 22분이에요. 이런 눈에 보이는. 삼성역까지 20분대라고. 삼성역까지 30분 넘게 걸릴 겁니다. 그리고 아직 개통도 안 했어요. 삼성역 개통을 25년 내에 한다고 하는 말을 믿고 많은 분들이 킨텍스나 운정에 들어가셨는데 지금 다들 저만 붙잡고 언제 되냐고. 삼성역 무정차 통과를 해서 남쪽 A와 연결되는 게 아마 28년, 29년쯤일 거고 30년 되면 아마 개통할 것 같습니다. 삼성역이. 언제나 되긴 돼요. 그리고 A는 될 것 같아요. B, C도 지금 갸우뚱 하긴 하는데 아마 될 거예요. 안 되면 한국이 큰일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D부터는 잘 모르겠다가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교통은 보수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늘 드려요. 부동산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세종의 아파트, 대통령이 올지도 모른다라는 말 한마디로 지금 아파트가 뛰는 거고, 세종에서 이런 자료를 봤습니다. 2019년에 뭐 신문기자께서 저한테 주신 건데, 세종가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노래입니다. 현대판 가사문학이에요. 만조백관이 북한산을 뒤로하고 원수산으로 이동하네. 기득권 시대가 가고 보통 사람의 시대가 오네. 강남은 기득권이고 세종은 보통 사람이라는 겁니다. 순간 노태우 대통령이 출마한 80년대 말로 착각했었는데 이 노래 보고. 개성 한양도 500년을 누렸듯이 우리도 얽혀서 100년을 누리리라. 정치 등도 비효율 등의 문제로 세종 가면 기업가 사람도 세종 가겠지. 기업은 안 올 거예요. 정치는 올 겁니다. 기업을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정부의 할 일은 균형 발전인데 기업은 집중돼가지고 시너지를 누리는 거거든요. 성공한 도시들. 세종 가야 성공하는 시대가 오네. 세종 가야 부자 되는 시대가 오네. 개성 한양도 부귀영화를 누렸듯이
우리도 얽혀서 100년 누리리라. 현대판 가사문학의 훌륭한 사례여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요, 세종이. 대통령의 가사 만들어진 세종은 조용한 세종일 거예요. 과천의 확장판 같은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대로 성공한 도시겠지만 그게 그리는 미래는 아마 강남과 다를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기 쉽고, 청와대 대통령이 있다가 용산 갔다가 지금 애매해졌잖아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는 이유, 그리고 용산으로 갔던 이유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안보적 요인도 있습니다. 그 대통령이 예뻐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납치되면 사실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골치가 아파요. 그 가지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어요, 머릿속에. 그거 고문 나가면 다 불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라도 대통령 안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어제 다녀온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끝내면 되겠네요. 생생한 정보를. 이게 여기 지금 빈 땅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종에서 제일 높은 데 있는 카페에서 내려본 S1 구역이라는 데입니다. 여기에 국회의사당은 들어오는 거고 분원이 대통령실도 만들어질 예정이에요. 요 뒤에 절이 하나 있고, 지금 청와대 자리에 절이 있어가지고 아주 재밌는 형국인데 그냥 빈 땅만 있습니다. 최소한 지하 터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실이 있으려면. 여기에 만들어질 날이 올 것인가. 이건 바로 어제 찍은 사진인데 그 절이 뒤에 있고 요 앞이 S1 구역 예정지예요. 이거 만들려면 최소 5년 이상 걸려요. 그래서 지금 유력한 후보께서도 가긴 갈 건데 준비하는데 시간 걸린다. 그래서 싫지만 그냥 용산 갔다가 청와대 갔다가 그래야 가겠다라고. 사실 저는 안 가겠다 말로 들리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공약 하나로 뭐 다 바뀔 거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산은 소중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안 지켜줘요. 행정가도 안 지켜줍니다. 자기들 선거를 위해서 막 던져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시라. 그 정치 행정가들의 공약 말보다 그들의 재산이 어딨나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들을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책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보시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보시면은 제가 좀 애매하게 표현한 것들을 캐치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번에 걸쳐서 저의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